지금 여기 제가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이 테이블이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 또는 다이어그램 이거를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딥러닝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하는데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100% 알지 않으셔도 조금 뒤에 인셉션 이 코드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 있으면은 앞으로 다른 딥러닝 모델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장 위, 사실 여기 이전에 인풋이 어디선가 들어오겠죠. 그건 이제 이쪽에 맨 위에 있는 컨볼루션으로 들어갈 테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컨볼루션, 맥스풀, 컨볼루션, 맥스풀, 여기 영역이 이제 스템 영역이라고 해서, 또는 컨볼루션 영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7x7 컨볼루션을 해요. 왜 7x7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요게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미지넷 기반이고요. 워낙 이미지 사이즈도 224 정도로 꽤 큰 편이었으니까 7x7도 나름 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옆에 또 2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 2라는 숫자를 보시면 위에 스트라이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긴 하는데 이 스트라이드를 2로 줘서 진행하겠다. 맥스플링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를 2로 주게 되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아웃풋 사이즈가 처음에는 224 바이 224 바이 3 컬러 이미지니까요. 224 바이 224 바이 3이었지만 첫 번째 컨볼루션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112 바이 112 바이 64가 됐어요. 이 뎁스라는 거는 한 번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이 파라미터는 실제 우리가 이 컨볼루션을 학습하기 위한 웨이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00개네요. 그리고 옵스는 실제 연산을 몇 번을 해야 이 레이어를 거칠 수 있나, 말 그대로 연산자 수죠. 33 밀리언 개, 꽤 많네요. 물론 많다고 느껴도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맥스풀을 하죠. 이게 구글넷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맥스풀을 하는데 3x3 맥스풀을 해요. 물론 이렇게 3x3 맥스풀을 하고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2로 두면 조금 더 주변에 있는 큰 값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였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56바이 56바이 64가 됐네요. 딱 두 단계만 거쳤을 뿐인데도 이미지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컨볼루션을 진행합니다.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필터 사이즈를 192개를 두었고요. 그리고 뎁스가 2라고 적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높이, 뎁스 말 그대로 이 깊이가 또는 레이어가 두 개로 쌓여졌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3x3 리듀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3x3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시 말해서 이 3x3 리듀스라는 이야기는 1x1 컨볼루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1x1 컨볼루션을 거친 이후에 3x3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3x3 리듀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1x1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입력으로 들어온 것을 1x1 컨볼루션을 64개의 필터 개수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3x3 컨볼루션을 192개의 개수로 최종 아웃풋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맥스풀을 진행하죠. 맥스풀도 마찬가지로 3x3 그리고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벌써 28바이 28바이 192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셉션 모듈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표에서 인셉션 모듈 하나만 아셔도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알면 나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선 인셉션 가장 위에 있는 3A를 보시면 이 3A, 3B라는 거는 그냥 맥스풀 하기 이전의 숫자이고요. A, B가 이제 그 맥스풀과 맥스풀 이 사이에서 넘어가는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셉션 1x1이 64,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필터 개수가 64개라는 의미가 되고, 또 3x3 리두스가 96개니까 이쪽 1x1 컨볼루션이 9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x3 여기에서 128개의 필터 개수를 사용했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5x5 리듀스가 16개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5x5의 필터 개수를 32개를 사용해야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풀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맥스풀링을 진행하고 나서 1x1 컨볼루션의 필터 개수가 32개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64 더하기 128 더하기 32 더하기 32니까 여기는 256이 되겠죠? 맞나요? 네, 맞네요. 256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인셉션 모듈을 그대로 다시 또 넣어주죠. 28바이 28바이 256으로 진행한 이후에 다시 또 인셉션 모듈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1x1이 128개가 들어가고, 다시 3x3 리듀스 3x3 컨볼루션을 진행하기 이전에
1x1 컨볼루션을 128개로 진행을 하고 이제 3x3 컨볼루션을 192개로 진행을 하고요. 또 5x5 리듀스를 32개로 진행하고 5x5 컨볼루션을 96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3x3 맥스풀링 이후 1x1 컨볼루션을 64개로 진행을 해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480개의 필터 개수가 컨카티네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풀링이 3x3 스트라이드 2를 줌으로써 이미지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주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그 밑에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남았는데요. 뭐 여기서 어찌됐든 인셉션 블록을 지나고 맥스풀링을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또 인셉션을 진행해서 어떤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서 또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걸 썼어요. 이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개념도 요즘 최신에 나오는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이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입니다. 자, 우선 이 에버리지 풀링이 뭐냐면 사실 별거 없기는 해요. 우선 맨 마지막 에버리지 풀링 이전에 아웃풋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7x7 피처 맵이 굉장히 길게, 더 길어야겠네. 한 이만큼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길게 있겠죠? 그 얘의 길이는 1024개의 어떤 채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는 7x7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에버리지 풀링은 뭐냐면 에버리지가 뭔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요 각각에 있는 2차원 이것을 떼다가 보면 7x7x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버립니다. 민값이죠. 평균값. 이걸 모든 채널에다가 적용을 하면 단순히 1024개의 어떠한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에버리지 풀링이랑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적어도 여기 인셉션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파라미터 개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 에버리지 풀링 1024와 그리고 1000개라는 이 덴스 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1024가 아니라 1000개였다고 하면은 그대로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 파라미터 개수가 1000K인데 이 파라미터 개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네트워크들은 가장 마지막에 이 덴스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이 파라미터 개수도 많이 줄이고 실제 성능도 높이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선 그러진 않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고요. 이 드랍아웃은 특정 뉴런을 껐다가 켰다가 함으로써 조금 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리니어는 덴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덴스 레이어죠. 그리고 최종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함으로써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인셉션 모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요 그림, 사실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입력이 들어와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들도 최근에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구조이기도 하니까 이런 구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인셉션 모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